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143번째 시간입니다.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변방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크죠. 이 종목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요,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사태민 치시면요, 네,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만 제가 리포트 시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요, 5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뭐 하는 기업인지 꼭 알고 주식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고만고만한 성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산업이라서 이게 소재 산업은 바이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랄까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덕산그룹이 참 의외라기보다는요. 덕산그룹이 참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있고요. 그래서 덕산그룹이 굉장히 장인 정신 있는 소재 국산화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액면가는 200원이고요. 자본금 40억. 자본금 사이즈가 딱 이쁘죠.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 소재. 이 소재 회사는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자회사 참 예쁜 자식이 있죠.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재 생산하기도 하고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드볼이 뭔지 밑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비솔드볼 이쪽입니다. 3분기 실적은 다 괜찮았습니다. 3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도 괜찮았는데요. 자, 회사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솔드볼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반도체 칩이 있고요. 이걸 연결하는 뭐랄까요? 기판이 있다 치시죠. 연결할 기판이. 그럼 칩은 아주 미세화되어 있죠. 아주 초미세화되어 있고 기판은 미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지금 딱 붙여버리면 아구가 안 맞죠. 거기다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요런 구조인데, 자, 그 속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솔더볼이란 건요, 핸드폰 같은 데 보면요, 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해서요, 굉장히 작습니다. 경박도에서 예전에는 뭡니까? 리드 프레임에서 막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근데 리드 프레임을 위에서 보면요, 결국 이 끝에서 이렇게 밖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솔드볼은 뭐냐면 리드 프레임 있는 거 하지 말고 안 하고 바로 이 볼 같은 거요. 이걸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데요. 범퍼, 우리 차 범퍼 툭 튀어나온 걸로 범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면 막 이래 돌기 같은 게 막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동 속도도 빠르고, 많은 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집적화, 미세화되는 쪽은 이제는 이런 솔드볼을 씁니다. 그 칩 스케일 패키지라든지 볼 그리드 어레이라든지 이런 그 패키징 방식에는 이런 걸 씁니다. 물론 이제 집적화할 할 필요가 없는 건 아직도 리드 프레임을 하긴 하는데요. 점점 경박 단수화되기 때문에, 자, 그래 솔드볼의 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솔드볼이 이 1999년에 일본의 센주메탈 솔드볼, 마이크로 솔드볼, 그 다음에 쿠퍼 콜드 솔드볼 전부 다 일본의 센주메탈이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국산화를 해서 지금은 뭐 세계 2위 정도 된다. 네, 대단한 회사죠. 꼭 그 다음에 빌솔드볼 아닌 거는 좀 뭐가 있느냐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ACF입니다. 자, ACF가 영어로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우리말로 옮기도 더 어렵죠. 그래서 그냥 필요한 부분만 전류가 통하도록 하는 그런 접착성 필름이다. 볼도 있습니다. 필름 형태도 있고 볼도 있고 해서 디스플레이 바늘과 시본 필름이라는 거는 폴리미드 위에다가 DDI가 붙어 있는 거예요. DDI가. 이걸 우리가 시본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하고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얘를 연결할 때, 접합할 때, 요렇게 붙고 이렇게 하죠.
DDI가. 왜냐하면 베젤리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싹 접어서 뒤로 하죠. 전에는 옆에 딱 붙어 있었거든. 우리가 패널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DDI가. 그러니까 베젤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베젤리스를 아예 싹 돌려서 뒤로 붙여 버리니까요. 베젤리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일본이 그때 이제 수출 규제 이거 못하면요. 이거 없으면 베젤리스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다 하면은 ACF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돌았는데요. 세키주, 그다음 니폰 케미칼 이게 이제 독점하고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겉보기보다는 상당히 내실이 있는. 그다음 페이스트는 아시죠? 페이스트는 좀 걸쭉한 걸 우리가 페이스트라고 하죠. 클룩스 이런 거, 플룩스 이런 것들 다 접합할 때 붙이는 본드 같은 역할입니다. 원래 그 솔더라는 게 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솔더. 뭐 우리 좀 표현을 좀 저거 뭐 일반적으로 하면 납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좀 접합하는 걸 우리가 솔더라는 거 같잖아요. 솔더라는 거 다 접합하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참 우리 눈에 참 안 보이지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 특히 이런 거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호재니까 지금 업황은 좋군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꽉 쥐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 엠코 뭐 이런 거 다 네 이거는 그 후공정 패키징 회사죠. 패키징에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간다 하는 거고요. 올해 2021년 성장 중에 또 하나가 이제 DSMI안마라 그래서 이건 주석 재련하는 겁니다. 비철금속 중에 또 주석. 왜냐면 솔드가 주석 베이스, 솔드볼이 주석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도 쓰고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국내 업체들한테 공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얀마에 대해 최근에 그 미국 대통령 그 누굽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문에 미얀마 경제 제재를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에 주목받는 게 넵코스라고 했어요. 이 회사는 항법 분야의 전문인데 그래서 2018년 누리호 할 때도 항법 장치 탑재했다가 지금 뭡니까 우주 항공이 주식시장에 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 부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 모르는 분이 많지만요. 그다음 잘 키운 자식 하나 덕산 네오룩스가 연결. 그래서 이 회사의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뭐냐면 순익 중에서 지분법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익에서 이 지분법 이익 빼버리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 회사 단점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 DS 미얀마 넵코스 이런 새로운 부분도 있고요. 또 앞서 보셨듯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호황이라서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의 지분법 투자 이익도 크기는 하지만 본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수급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월 3일 날 자사주를 11,258원에 155원치 팔았습니다. 브룩데일 인터내셔널 파트너즈 외국인인데요. 생투합니다. 근데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게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 글쎄요. 이런 이름들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액면가 200원인데요.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이거 다 합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한 55% 가까이 되고요. 자사주도 6% 되기 때문에 합치면 한 61%가 잠긴 매물이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시장 팔고 있어.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예전에 같아서는 국민연금 보유, 이게 지금 좀 프리미엄이 이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어쨌거나, 결국은 올해는 매출이 고성장한다. 업황 자체도 좋지만, DS 미얀마 부분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새로 인수한 회사 넵코스도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붙고 자체적인 영업이 또 이번에는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순이익이 그 덕산 네오룩스 때문에 지분법 이익 때문에 좀 과장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본업도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할인할 건 아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보면요, 지금 12,000원대 주가는 뭐 비싸다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놈의 지금 주식이 좀 오르면 윗꼬리가 생기고, 새해 들어서 2011년 들어 주가가 정말 재미가 없죠. 그냥 이 상태로 멈추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국민연금 때문에 그래. 국민연금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 고탁 질서를 다 팔고 있거든. 국민연금이 1월 4일부터 매도가 뚜렷하죠.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기관이라 나오지만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팔 수 있는 국민연금 뿐이거든요. 계속 팝니다. 하루에 5만 주씩 이렇게 파니 하루 거래량에 한 10% 이상씩 이렇게 팔아대면요, 힘 빠지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미있고, 얼마 전에 요 날은요 2월 3일 날인데요, 2월 3일이죠 저 날이 아마 2월 10일이군요. 요 날입니다. 2월 10일 날 설 연휴 전날인데요, 이 날은 뭡니까, 또 우주항공이 좀 부각이 돼 가지고요 한번 쿵 튀어 올랐는데 거기다가 외국인 때려버렸어요. 아까 브룩데일이라는 데가, 외국인은 2억이 뿐이 없으니 브룩데일이라는 데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 138만 주 사간 거는요 단타꾼이다. 11,000 한 200 몇십 원 됐죠. 260원 정도 됐는데요, 13,000원대가 아니고 바로 때려버리네요. 그래서 잔돈품 먹고 판다 이런 거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한 80만 주는 더 나오겠네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 지분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 주식을 계속 우리 국내 주식을 줄이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 결국 이 브룩데일 물량하고 국민연금이 순매도, 기간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야 그때 이 주식이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수급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브룩데일이 80만 주 더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 기관이란 국민연금이니까요. 그것들이 일단락 되면 탄력을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은 12,000원대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좀 편안한 가격이다. 이런 관점에 대응하시는데, 대신에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 요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네, 기관의 순매도가 잦아들었으니 확인될 때 그때 공략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은 참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재료도 많고 우주항공주들이 날아가는데 말이죠, 이 테마 불 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참 운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들 리포트들 다 제가 일일이 써서 다 올려놨으니까요, 5분만 시간 내셔서 꼭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투자하시면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쩍부쩍 올라갈 겁니다.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카페와 리포트가 다 나옵니다. 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